어제 저의 큰딸이 핸드폰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바꾸려다가 패턴을 잊어버려서 핸드폰이 잠기게 됐습니다. 그걸 풀기 위해 주민센터와 통신사를 돌아다니는 동안 무척 화가 났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 징그러워. 꼴도 보기 싫어. 바로 엄마가 제게 자주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땐 죽고 싶었습니다. 저도 엄마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제 작은 딸이 이랬으면 어떨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작은 딸이 이랬다면 얼른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어서 힘들어도 설레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건네받는 큰딸이 고맙고 미안하다며 저를 안아주는데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징그러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엄마에게 안기려고 하면 엄마는 징그럽게 왜 이래 저리 가 하고 떨쳐내곤 했습니다. 큰딸은 제가 어릴 때 느꼈던 것처럼 서럽고 쓸쓸하고 외롭고 춥고 황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도저히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두 아이에게 이렇게 다른 감정을 갖고 있는 걸 누가 알까봐 너무 창피합니다.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큰아이가 저 같아서 불쌍하지만 막상 아이를 보면 마음으로 안아줄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상환입니다. 나는 엄마가 좋아서 엄마한테 안기려고 하는데 엄마가 나한테 징그러워 저리가 라고 말하면서 나를 밀쳐낸다면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들이 올라올까요? 나를 낳아준 엄마가 나를 저렇게 싫어하는구나. 엄마가 나를 싫어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더 싫어하겠구나.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두려움이 올라오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은 너무나 서글픈 일이죠. 그래서 서러움과 슬픔도 올라오게 되고 또 수치심도 올라오게 됩니다.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꾹꾹 짓눌러놓게 되고 이렇게 짓눌러놓은 감정은 무의식에 저장이 돼서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무의식에 저장이 되어 있던 이 감정들이 딸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게 됩니다. 큰 딸은 내가 싫어하는 내 감정을 나한테 보여주고 작은 딸은 내가 좋다고 분류해서 내가 동시하는 좋아하는 내 감정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는 좋다라는 감정과 싫다라는 짝이 든 감정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좋다라는 감정은 싫다라는 감정을 빌려서 만든 것이고 싫다라는 감정은 좋다라는 감정을 빌려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편 에너지, 감정 에너지를 빌려서 만든 가짜, 허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10명쯤 모인 곳에 가면은 한두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순간 동시에 짝이 되는 싫어하는 그 사람들도 한두 명 반드시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좋다, 싫다라는 생각 때문에 사람들을 분류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면 어떤 사람들을 내가 좋다고 해서 붙잡으려 들지도 않고 싫다고 해서 억누르려 들지도 않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죠. 하지만 좋다라는 감정과 싫다라는 감정은 인류가 지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품고 살아온 뿌리가 깊은 감정이기 때문에 내가 몇 차례 알아차린다고 해서 그 감정들이 뿌리가 뽑힌다거나 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감정들을 떠올리면 그 감정들이 몸에서 분리되게 되죠. 그때 그 감정들의 존재를 인정해주면 그 감정들이 영원히 소멸되게 됩니다. 영원히 소멸된다는 얘기는 그 감정들을 내가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들은 필요한 것이죠. 내가 좋은 것을 보면 좋다고 느끼고 싫은 것을 보면 싫다고 느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단지 그 감정들을 어떤 감정들을 좋다고 붙잡으려 들거나 어떤 감정들이 싫다고 억누르게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감정과 나를 동시시키지
않는다는 얘기지 내가 그 감정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내가 그 감정들을 점화시킬 때 나는 그 감정들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틀 전 거울을 보며 엄마가 정말 밉다,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다,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까지는 하겠는데 엄마 나 좀 안아줘 라는 말은 영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얼굴과 주변에 마치 독가스 같은 누런색 연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착시가 아닌가 하고 지나쳤습니다. 오늘은 용기를 내서 엄마 나 좀 한번 안아줘, 엄마 나 예쁘다고 해줘, 엄마 나 잘한다고 해줘 라고 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제 보았던 탁한 누런 연기가 다시 얼굴을 가득 채우고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엄마에 대한 미움과 서러움을 말하는데 누런 연기가 가슴에서부터 머리끝으로 연신 뿜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누런 연기는 제 얼굴 주변에 모여들어 한참 머물러 있었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내 몸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내 마음은 내 몸을 벗어나서 내 몸을 이미지로 바라보게 되죠. 내 몸을 이미지로 바라볼 때 내 몸을 실제라고 착각해서 내 몸에 달라붙어 있던 감정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들은 갈 곳을 잃고 공중에 붕 떠버리게 되죠. 이 공중에 붕 떠버린 감정들은 에너지의 물결이기 때문에 이 사연자의 경우처럼 마치 누런 연기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마다 그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내 몸도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들어있고 이 사연의 경우처럼 딸들의 몸도 역시 지금 여기라는 공간 속에 들어있죠. 내 몸은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다. 또 딸들의 몸도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다. 다른 사물도 역시 분리된 입체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사물을 서로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건 좋다, 저건 싫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죠. 또 이 감정은 좋다, 저 감정은 싫다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서 좋은 것은 붙잡으려 들고 싫은 것은 억누르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라는 공간 전체가 내 마음속의 이미지구나, 내 생각이 꾸며낸 이미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공간 속에서 일하는 어떤 것을 좋다고 해서 붙잡으려 들지도 않게 되고 또 어떤 것은 싫다라고 분류해서 억누르지도 않게 되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그대로 흘러가게 되죠.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라는 공간이 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만사가 이치에 맞게 순리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